장동민 선생님 논조를 이야기해 주셔서 이 얘기를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리 고리라고 했는데 고구려 고려를 고구리 고리라고 읽는 겁니다. 본인 책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네스트 토마스 베터 한글, 영문 제가 세 가지 지문을 내면서 일제에 항의한 것은 그 당시 일본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한국 내정을 직접 관여하는 아주 서슬이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의 실적을 찍어보려고 국립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 을사독약 체결 소식에 장기현이 황성신문에다가 이날 농노와 통고 한노라를 싣고 정강이 되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나갈 수 없죠. 그것을 고속 보도를 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고종이 나는 늑약에 조인한 적이 없다라고 밀사를 유럽에 보냅니다. 신문이 난리가 났어요. 이또 히로부미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가짜다 하고 1년 동안 싸웁니다. 이때 베델 선생이 거기 크리문주에 실린 그 밀서의 전체 사진을 통으로 실어가지고 완전히 반박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바로 이게 신문들이 해야 되는 얘기죠. 자,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된 지구에 전국적으로 의방송이 불불처럼 의존입니다. 이게 전부 대한민국 신보가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하는 우리에게 베델의 저널리즘이 왜 중요하게 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 프로젝트 경북공정은 우리 역사 3200년을 침탈했습니다. 아까 장동민 선생이 대한민국 신문에 실었던 강구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했다. 신화로 이미 다 해서 거기에 심지어는 SNS에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은나라, 은나라를 어떤 기자나 기자들이 없다고 그랬죠. 조선이라는 그 기자와 유만이 세운다. 고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고구리는 여라민 부여는 중화인민의 첫 지방정권이다. 고구리는 나라가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 한 지방정권이다. 아까 남북시대 이름이 있어요. 발해는 나라가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 지방정권이다. 그리고 2017년까지 훔쳐간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로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시진핑과 같이 대화를 할 때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의 일부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경북공정은 완전히 성공했다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17년부터 5년 동안 이 문제를 정리한 끝에 2022년 경북공정 백서를 발행하고 2023년 중화인민국 국사가 된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라는 책 두 권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간 2022년, 23년 3일절에 그 규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기정사실화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쫙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가지고 JTBC 이규현의 소프트라이브 한 달간 우리 연구소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탐사본부 세분 경북공정 백사 학술대회 현장을 찍고 해가지고 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여론 독자부 기사 모두 다 빛을 보입니다. 방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베델이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5년 동안 했었던 베델 정신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본이 일부 언론사에 침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나라는 위태로운 강대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운 베델의 저널리즘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15주기 경모대회에서 베델 선생을 사무치게 우러러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베델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야, 이 얼빠진 언론인들아 정신을 차리고 누라리 촉을 보라고 소리칩니다.
배도 선생, 저들을 일깨워 우리 인정을 보여주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들 선생과 대한매일신보의 힘을 빌어서 동북공정 백서를 다 쓰고 한국의 거구리 발에 연구자들에게 들려진 통곡의 변을 올립니다.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1905년 일본의 을사의자의 부당성을 알린 황성신문 장주현 선생의 논설이 생각났습니다. 이날 목노와 통곡하노라. 원통한 지고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여가던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에게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 망하고 말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침탈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3200년을 훔쳐갔고 1300년의 단식민지 역사로 되었으니 어찌 이랴 강성대국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학자로서 헐벗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민족의 이 사실을 솔직히 알리고 힘이 남아있다면 독립운동에 필요한, 역사 독립운동에 필요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 코리아 해외에 계시는 9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지금까지 없었던 국난으로 보시고 빼앗긴 우리 역사를 되찾는 데 모두 나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역사연구의 대가 구구리고리 연구소의 소장님께서 멋지게 경고차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배대 선생님만 이렇게 연호를 외쳐서 손해하실 우리 대한매일신보의 헤이그 특사 파견 보도, 그리고 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스티븐스 암살 보도, 비밀교사 조직 신민의 결성에 이 특보를 전한 배대 선생과 함께 우리 대한매일신보의 백암 박은실 선생님, 우각 양기탕 우리 중무님, 임시정부 국무령이죠. 단재 칠채호 논설위원님께도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